안녕하세요. 노한스킬입니다. 교재는 더 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계약의 성립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3편 계약법 19쪽입니다. 계약의 성립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꼼상기법 청불이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일반적이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안개법 청불이다. 그럼 왜 청특은 없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청특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선 거의 대부분 이걸 건드려요. 왜냐면 특정인은 당연히 알 거다라고 생각하셔요. 불특정 다수인을 건드려야지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안개법을 만들었잖아요. 청약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다라고 이것만 외웠으니 출제자가 아무리 문제를 꼬아도 우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32회 기출문제 68번 1번 지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 없다. 아니죠? 있자죠? 우리 안개법 청불 있다. 청약 불특정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불특정을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짧게 청불 있다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5번 1번 지문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다. 맞죠? 청불 있다.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1번 4번 지문에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약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65번의 2번 지문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므로 맞아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맞아요.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까 청약에서 특정도 가능하고 불특정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하지만 되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좀 무슨 뜻이냐면 특정만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불특정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특정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특정인도 가능하고 불특정도 가능하다. 아니면 하여야 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할 수 있다잖아요. 특정도 할 수 있고 불특정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특정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불특정도 가능하다가 나와야 돼요. 이 되어야 한다가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5번 1번 지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다. 맞죠? 청불 있다.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70번 1번 지문에도 불특정 다수인의 상대로 청약 효력 없다가 나왔었어요. 있다예요. 공인중개사 15회 추가 기출문제 41번의 3번 지문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안개법 청불 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안 배운 승낙이 나왔네요.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반드시 나오면 거의 대부분 틀려요. 한 80%. 근데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민법은 승낙이 반드시 나와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약이 있잖아요. 청약은 특정인도 가능하고 불특정인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청약자죠. 이 청약자가 뭐예요? 특정인이에요. 이 청약자가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승낙은 불특정은 안 되고 특정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면 승낙에는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계약의 성립 두 번째 꼼상기법 청도가 뭐냐? 계약의 청약. 이 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예요. 청약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즉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유효기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의 안개법 청도는 뭐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할 때 성립합니다. 그냥 청약은 도달합니다. 이 상호 교차는 뭐냐? 청약과 청약이 양쪽으로 온 거예요. 양쪽으로 온 거예요. 청약이. 그러면 이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도달될 때 계약이 성립한다예요. 그냥 청도만 외우세요. 청약 도달. 안개법에 관련된 조문 교차 청약은 뭐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성립해요. 상호 교차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청약은 도달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도 그 참고 조문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상대방 있는 표시 청약이죠. 청약 예를 들어서예요. 많아요. 청약 승낙이 많아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거의 대부분 도달주의예요. 근데 발신주의도 있다는 거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공인중개사 32회 기출문제 68번의 3번 지문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안기법 청도. 도달주의예요. 발송주의 아닙니다. 청도예요. 청도. 청도. 여기 발신 발송 안 돼요. 도달이에요. 공인 중개사 31회 기출문제 66번 1번 지문.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엑소주택을 을에게 5억으로 팔겠다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했대. 다음 중 틀린 것은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하자. 승낙 기간을 한 거예요. 그거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도달된 거예요. 이 뜻이에요. 너무 어렵나?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청약은 도달할 때 효력 생긴다. 그냥 암기법을 풀어요. 청도 1번 맞네. 그러면 1번은 체크하면 안 돼요. 틀린 것은니까. 제가 까먹고 이 내용을 놓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약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암기법 후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난 자세히 외우고 싶다 하면 추가로 발송한 후잖아요. 발송한 후에 사망, 제한 능력자 되어도 효력은 상실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예요. 그럼 발송했대요. 그럼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도착했으면 그 후에 사망을 해도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내용은 도달했었잖아요. 사망 전에, 죽기 전에 도달했잖아요. 그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이 효력 무효야, 취소야 못해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효력 있다와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예요. 왜 같은 의미냐? 부정적인 어가 2개가 들어갔잖아요. 저의 암기법은 부정적인 어가 2개가 들어가면 있다예요. 근데 부정적인 어가 하나만 들어있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문제를 가면 31회 기출문제 66번 2번 지문에서 여기 청약 발송한 후에 사망했대요. 그러면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암기법이 발송한 후는 효력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이거.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 없다 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거 X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이 자체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송한 후에 효력이 있다.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이것까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후 없다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허점투성이에요. 이거는 초보자용. 처음 할 때, 꼼수 암기법 할 때만 외워주시고, 이거를 깊숙이 응용 버전이 이거예요. 발송한 후.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5번의 4번 지문.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청약의 이게 왜 파란색이 됐지?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이 영향 미치지 않다. 맞죠? 깔끔하게 씁시다.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뜻은 뭐예요? 효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라는 거 뭐예요?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효력에 영향이 미치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취소해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니죠? 왜냐? 청약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65번 3번 지문.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 암기법 청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65번의 3번 지문. 이제는 발송한 후가 나오면 바로 자연스럽게, 이건 페이크예요. 도달 저는 발송했어요. 청약은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서 틀린 거예요. 페이크예요. 이거 도달 저는 발송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달주의니까. 사망하면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65번의 2번 지문. 자, 청약, 도달, 청도. 2번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 19회 기출문제 59번 5번 지문. 청약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할 때 성립한다. 맞아요. 도달. 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가고 있어요. 계약의 성립으로. 그때 얘가 먼저 도착했어요. 얘가 늦게 도착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도착했고 얘는 5월 2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계약 성립 시기는
늦게 도달한 청약이 성립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17회 기출문제 54번 2번 질문.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도달할 때 계약 성립한다. 맞죠? 청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청도라는 암기법 무조건 외워주셔요. 공인중개사 16회 기출문제 53번의 리을 질문. 교차 청약 발송될 때 틀렸죠? 도달이에요. 왜냐? 암기법 청도. 계약의 성립 세 번째 꼼수 암기법 승부롭다. 승부롭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암기법 승낙은 불특정 안 된다고.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편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 말한다.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승낙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아요. 만약 이 하여야 한다가 청약이 나오면 안 되고 승낙이 나와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 승낙 효력 없습니다. 승불이 없어요. 승불.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5번 2번 질문. 불특정 다수인 승낙 없다. 맞죠? 승불 없다.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70번 2번 질문. 승낙이든 청약자에 대하여 한다. 특정. 근데 불특정 다수인 승낙 없다. 암기법 승불 없다. 계약의 성립 네 번째 꼼수 암기법. 오신이 나면 틀렸고 잘못 읽어 나오도 틀렸고 불합의도 틀렸어요. 그냥 뭐냐?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 그러니까 일방이든 쌍방이든 오시 나요. 무의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성립이 안 됐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에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의 문제이므로 불합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취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성립 이전에 불합의 되면 취소 문제가 아니에요. 취소는 성립 이후에 생기는 문제지 이전에 불합의가 되어도 취소한다 안 돼요.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66번 5번 지문에서 이 5번에 잘못 읽어갔어.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소한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취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요?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1번의 3번 질문.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취소 문제 아니에요. 불합의 취소 이거 안 돼요. 공인중개사 19회 기출문제 59번의 2번 지문. 저는 불합치도 보이고 오신도 보여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2번 지문 맞는 지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의 성립 다섯 번째 꼼수항기법 후처리 없어요. 후처리 없어요. 뭐냐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없어요. 즉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나오면 틀려요. 아시겠죠? 도달한 후에는 처리 없어요. 후처리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 527조에 계약의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요. 공인중개사 33회 기출문제 65번의 기억지문. 사실 기억지문 이거 바로 푸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풀 때 푸는 문제예요 이거. 왜냐면 문제가 세 줄이 넘으니까. 뭐냐면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 자신의 청약자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대요.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에 발송되고 2022년 9월 16일에 도달했대요. 틀린 것은 이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발송한 거는 14일, 도달한 거는 16일이고 승낙 기간, 그러니까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질문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 있는다라고 해요. 9월 23일 이미 도달했네요. 도달한 후에 철회 가능한가요? 제가 여기 청약은 효력 있는다 나오면 틀린다고 했죠. 도달한 후에 철회 이 문제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도달은 16일인데 23일날 철회했대요. 그럼 뭐야? 도달한 후에 철회했죠. 암기법 후철이잖아요. 후철이 없어요. 후철이가 없어. 철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다 나오는 순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철회 못해요. 못하니까 효력 있는다가 나오면 안 돼요. 효력 있어요. 공인중개사 32회 기출문제 68번에 2번 질문.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요.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처리할 수 있다. 없죠? 암기법 후처리 없다. 29회 기출문제 청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게 후처리 없다라는 건데
처리하지 못해요. 이게 조문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예요. 여기 보시면 조문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계약의 성립 6번째 꿈상기법. 우리 후철이 없잖아요. 전철은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에 있어요. 전철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철 있죠? 그것처럼 전철이 있어요. 26회 기출문제에서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잖아요. 자유로이. 이 자유로이가 전, 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전은 철회되죠? 전철. 후철은 없잖아요. 아이고 글씨 후철 없잖아요. 그쵸? 자유로이가 나와서 틀린 거예요. 솔직히 전엔 철에 있고 후 철 없고. 7번째 꿈상기법. 청표구 없고 청표성 없어요. 청약자는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정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의 청약에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구속되지 않은, 즉 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리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100억을 만약에 매도할게 했어요. 을한테. 근데 을이 만약에 뭐 11월 9일까지 승낙할지 안 할지 정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을이 11월 9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 갑이 100억 사겠다는 뜻이네? 말도 안 되죠? 계약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100억을 사요? 을은 100억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못 외우면 그냥 암기법 외워주시기 좋아요. 이거 솔직히 이해하면 이 암기법 필요 없거든요. 청표구 없다. 총표성 없다. 근데 이해를 하면 이 암기법 필요 없지만 이해 못하겠다. 외우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돼요.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갑이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한 거예요. 을에게 팔겠다고. 근데 청약은 5월 1일에 도달했어요.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승낙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하는 걸로 본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을은 그 기간까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다. 맞죠? 원래 맞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청약자가 표시를 했대요. 성립하지 않는다. 청표성 없다 라고 외워주시고 나 이거 이해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신 분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5번에 5번 질문.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승낙하는 걸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 없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의심 그 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암기법은 뭐냐? 청표성 없다. 28회 기출문제 65번 5번 질문. 빠르게 풀겠습니다. 청약자가 표시를 했대요. 구속하지 않죠? 총표가 없다.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65번에 4번 질문. 청약자 표시를 했대요. 구속된다? 아니죠? 구속되지 않아요. 청표구 없어요. 말이 긴 것뿐이지 암기법을 대입하면 되게 빨리 풀어요.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70번에 5번 질문.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했대요. 그럼 뭐야? 갑이 청약자네. 자, 표시했대요. 매매 성립 안 되죠? 왜냐? 청표성 없어요. 22회 기출문제 65번에 2번 질문. 청약자 표시됐대요. 구속되지 않는데요. 맞죠? 청표구 없다. 계약의 성립 8번째 꿈상기법. 승밭 없으면 있는다. 뭐냐?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는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도 승낙 토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거 같은 암기법이지만 뭔가 길이 차이가 있죠? 차이는 정한 거나 승낙 기간을 정한 거나 정하지 않거나 어쨌든 간에 똑같이 통지 못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낙 통지 못 받으면 잃는다. 승받 잃는다.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1번에 2번 질문. 승낙 기간 정한 계약의 청약. 어쨌든 간에 정하든가 안 정하든가 상관없이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못 받았대요. 받지 못했대요.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있는다. 끝에 있는다 나와야 되죠? 있네요.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65번에 5번 질문.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는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맞죠? 승낙을 받지 못했대요. 통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있는다. 설마 있는다. 상실한다. 비슷해요.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5번 4번 질문.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승낙 기간 통지 받지 못했대요. 효력 있는다. 맞죠? 승받 못한다. 있는다. 맞죠? 계약의 성립 9번째 꿈상기법. 연세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 이 세가 좀 연세. 억지로 합시다. 맞는 거예요. 뭐냐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본다.
새 청약보다 연착된 승낙 새 청약으로 본다. 제 530조 연착된 승낙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세 공인중개사 30일의 기출문제 보시면 5월 8일날 청약한 거예요. 청약 승낙 기간이 여기 써있네. 갑은 승낙 기간 2020년 5월 8일로 했어요. 근데 청약은 5월 1일날 도착했어요. 근데 이 기간보다 승낙이 5월 15일 넘었네요. 연착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시킬 수 있다. 맞죠? 연세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5번의 5번 질문. 여기 보시면 연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세 있다.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2회 기출문제 승낙 기간이 지난 후 승낙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죠? 새로운 청약을 본다. 맞죠? 연세 본다. 연세 보아 승낙할 수 있다. 연세 있다. 계약의 성립 10번째 공사기법 격승발. 반대가 뭐예요? 청도 발신주의 유일한 발신주의입니다. 유일하지 않아요. 발신주의 되게 많아요. 발신주의 예외의 첫 번째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합니다. 531조 격지 간의 계약 성립. 격지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승발. 반대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격청도인데 청도 같잖아요. 청도는 괜찮고 격청도도 되는데 청도도 가능하다. 이걸 외우자. 거의 대부분 도달주의인데 발송주의인 거 첫 번째 격승발이에요. 되게 많아요. 발송주의도.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5번 3번 질문. 암기법 격승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맞아요. 26회 기출문제 격승 도달할 때가 나서 틀린 거예요. 발송할 때예요. 왜냐? 암기법이 격승발이어서.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5번 3번 질문.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 효력이 생긴다. 아니에요. 우리 청도 틀려요. 공인중개사 17회 기출문제 54번의 1번 질문. 격승 발송 시점에 성립한 거. 맞아요. 계약의 성립 11번째 공사기법 격청도. 청도라도 외워도 돼요. 격청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의 통지를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격청도. 청도라고 외워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1번 5번 질문.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격청도.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5번의 3번 질문. 격청 발송? 도달이지. 계약의 성립 12번째 공사기법 조세 변세. 연세. 조세는 뭐냐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 붙은 승낙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 변경했대요. 가하여 승낙할 때 그 청약은 거절과 동시에 청약한 걸 본다. 조세, 변세 다 됩니다.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 조건 붙은 승낙도 새로운 청약. 조건을 변경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청약. 즉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즉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이 청약 네가 말했던 청약 거절할게. 근데 조건을 붙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33회 기출문제 65번의 디귿지문. 자, 이 문제는 날짜를 봐야 돼요. 2022년 10월 5일, 2022년 9월 14일, 2022년 9월 16일인데 이날 발송했고 이날 도달했으며 이날까지 승낙 기간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디귿지문 을이 2022년 9월 27일에 승낙 기간 안에 답변을 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을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대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을의 승낙은 조건을 붙여 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암기법 조세. 솔직히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세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28회 기출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조세 끝. 그러면 24회 기출문제 65번 3번 질문.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 조건을 붙였대요. 승낙. 그러면 암기법 뭐예요? 조세죠. 근데 여기에서 효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청약이잖아요. 조건을 붙인 승낙이. 그렇다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청약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70번 4번 지문. 여기 보시면 대금을 낮추어 승낙. 그건 뭐예요? 조건을 변경한 거죠? 변경한 거는 뭐예요? 변세잖아요. 변세인데 이 새로운 청약, 기존에 있는 청약 효력이 잃죠? 그러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죠. 20회 기출문제 보면 조건을 붙인 승낙,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죠? 19회 기출문제 조건 승낙할 때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한다. 조세, 변세, 연세. 15회 추가 기출문제 41번에 4번 질문. 조세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계약의 성립 꼼수한 기법의 첫 번째 성립 요건이에요. 보면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보통 청약과 승낙을 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예외적인 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을 해야 성립한다 예요. 그쵸? 합치가 된 거예요. 합쳤잖아요. 더하기. 그러면 자세히 말하면 청약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계약의 성립이 된 거죠. 27회 기출문제 71번의 1번 지문에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24회 기출문제 65번의 1번 지문. 계약의 합의 해지하기 위한 청약과 승낙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돼요. 맞아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지 합의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16회 기출문제 53번의 기억지문.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에 성립합니다. 서로 당사자끼리 의사표시 하면 합쳤잖아요. 계약 성립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 예를 들어서 청약자와 승낙자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15회 추가 기출문제. 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두 개의 청약이 서로 합치돼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내용이. 꼼수암기법 왜? 두 번째 뭐냐? 청약이에요.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적 확정적 의사표시라고요. 여기 문제에 가면 28회 기출문제에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있어야 한다. 여기 20회에도 기출문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19회 기출문제 59번의 3번 지문에도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돼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15회 추가 기출문제 41번의 1번 지문.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돼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계약의 성립 꼼수암기법 왜? 세 번째 뭐냐?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한다. 하고 뜻 아시죠? 유인한다. 네,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는 타인을 꿰어내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예요. 청약을 하기 전 흥정, 준비 행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광고, 상품 목록 배부, 기차 시간표 게시 등이 청약의 유인이에요. 공인중개사 32회 기출문제 68번의 4번 지문에 계약 내용 제시하지 않는 광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그럼 청약이라고 해당되나요? 저는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32회 기출문제 68번 5번 지문에 하도급 계약에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청약의 유인이죠. 우리 견적서 봤잖아요. 이래서 한 19,000원 나옵니다. 이 견적서. 그거 보고 19,000원이네? 싸다.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견적서 제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65번의 2번 지문. 아파트 광고도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을 일반적이다. 맞아요. 아파트 광고도 분양 광고도 청약의 유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댓글과 좋아요는 노란스킬에게 큰 힘이 됩니다.